김훈이가 저한테 USB를 하나만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는데 형, 집에 가서 모든 잠바에 내 안쪽 주머니를 보면 거기에 USB가 2개가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오전 27세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서 전 연인 김훈에게 흉기로 14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훈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1시간 1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훈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폭력과 스토킹을 반복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차량에도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했고 공범까지 동원해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접근 금지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쳤습니다. 칼과 갈비뼈 부분은 술에 취하고 경황이 없어서 착각한 것 같다고 경찰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의 뜻밖의 조력자도 확인됐는데 조력자는 다름 아닌 바로 김훈의 변호사였습니다. 김훈의 변호사는 피해자 스토킹 신고 이후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김훈과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진술을 바꿔주면 안전하게 이별하게 해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이제 특수상해의 어떤 범인이었던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란 건 이제 일종의 증거인데 그 증거를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 거죠. 범인 도피 교사. 김훈의 지인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김훈이 남긴 USB를 언급했습니다. 김훈은 피해자가 동료들과 모의해 자신의 사업체를 가로챌 생각을 해서 스토킹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USB에 담겨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전히 김훈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USB 속 자료를 가지고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과 흥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감시하는 체제가 없어요. 감시 안 하고 접근 금지 그냥 명령을 주는 건 뭐냐면 피해자한테 나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가해자의 눈에 띄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요? 나를 저렇게 집요하게 추적하는데. 반복된 스토킹과 폭력, 미흡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44살 김훈을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혐의입니다. 보복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신고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경찰은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훈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고소 취하를 바라며 피해자 주변인까지 회유한 정황 등을 토대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본 겁니다. 계획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훈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창문을 깰 드릴과 흉기뿐 아니라 피해자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뒤늦게 보복살인죄를 적용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 과정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대응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관계 맥락을 무겁게 살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후 역방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 신고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 조치나 대책은 경찰청은 지난 16일 김훈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진행했던 경찰에 대해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